혹시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어도비 스탁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또 저희 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어도비 스탁 페이지인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어도비 스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또는 미리 보기를 받아서 그것을 작업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바로 구매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일종의 스타포토 서비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게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어도비 스탁 프리미엄 컬렉션이라고 있어요. 프리미엄 컬렉션. 글자 그대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별도로 저희가 추려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컬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 엄선한 그런 스튜디오나 아니면 사진 작가들의 작품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컬렉션 검색이라는 요 버튼이 있는데 밑에 보이시나요? 이 딜레이가 지금 꽤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 컬렉션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스탑 포토보다 훨씬 더 뭐랄까 유명하신 스튜디오에 유명하신 사진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컬렉션 해가지고 아티스트의 작품들 중에서 엄선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식탁 주변이라든지 야생이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 사진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식탁 주변과 야생이라는 창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지만 바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면 실제적으로 야생동물들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인 사진 작가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찍은 것을 저희가 스탁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격도 달라요. 기존의 일반적인 스탁 이미지보다 이 프리미엄 컬렉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고품질의 스탁 포토를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고품질의 이미지 또는 어떤 뭐 상당히 미려한 이미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도비 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리미엄 컬렉션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컬렉션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의 고품질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가 뭐 이벤트성으로 하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메이커 마스터피스라는 어도비 스탁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웹사이트로 있어요. 지금 주소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을 전환을 했거든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adobe stock masterpiece.com이에요. 지금 아직 화면 전환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따라 좀 딜레이가 심한 것 같아요. 밖이 더워서 그런 걸까요? 지금쯤 아마 화면에 나왔을 것 같아요. 보시면 렘브란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는 adobestockmasterpiece.com이에요. 여기 이렇게 adobestock.masterpiece.com 제가 지금 확대를 해서 좀 있으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확대한 거? 확대한 게 아직 안 나오네요.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adobestockmasterpiece.com이에요.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주소로 가시면 되고요.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이 작품이다 그러면은 이 작품에 있는 그림을 어도비 스탁 포토만 가지고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됐는지 그 제작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런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도비 스탁 포토에서 사진들을 다 따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작품 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이커 마스터피스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여기 이런 식으로 스타트 나우 해가지고 어도비 스탁을 10개까지 공짜로 쓰실 수 있게끔 여러분 그 어도비 아이디에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스탁 이미지도 10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탁 포토만 가지고도 이런 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넘기고 있는데 딜레이가 제법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씩 늦게 보이실 거예요. 아, 다른 분이 역시 모노마토님께서 링크를 날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탁 포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탁 포토는 일단 넘어가고 오늘 보여드릴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파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왼쪽에 파일들 리스트를 쫙 해놨는데 이 순서대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탑, 어도비 스탑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메이커 마스터피스 보여드렸고 프리미엄 컬렉션 여기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스탁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스탁 포토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핑이라는 것을 하나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싼 거, 더 비싼 것까지 사진,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여기까지는 거의 기존과 비슷한데 여기 사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방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검색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가로, 세로 방향의 사진이라든지 사람이 있는 사진, 없는 사진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좀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진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검색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웹 브라우저는 좀 내리고 그 다음에 포토샵 쪽으로 가볼게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잠깐만요. 이 포토샵 보이시나요? 포토샵 보이시죠? 저거랑 딜레이가 있어서 옆에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디자인을 한 다음에 안을 다 패턴으로 채운 거거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패턴 메이커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도비 캡처라는 앱을 쓰면 그 패턴을 바로 만들고 그것을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패턴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패턴은 어도비 캡처라는 앱으로 만드는 거죠. 캡처 다들 쓰고 계시죠? 쓰시는 분들 다 쓰고 계시나요? 캡처 대답해 주세요. 어도비 캡처 쓰시는 분들 다 전체 화면으로 보고 계셔서 대답이 없으신가요? 어도비 캡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쓰신다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아이패드로 좀 넘겨주실래요? 그쵸,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아이패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먼저 끊어야 되네요. 공유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연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연결 중이고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화면이 나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네.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맞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지금 들리시죠? 네, 잠깐 또 소리가 안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캡처 같은 경우는 5가지, 지금 보이는 이 5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어주고, 패턴을 만들어주고, 색상 값을 추출해주고, 브러쉬를 만들어주면서 동영상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럿 파일까지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패턴을 보면, 패턴을 선택하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패턴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가지고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5개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그 중에 위에 4개가 패턴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선택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조절을 하면, 제가 좀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각도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다른 패턴이 생기죠. 네, 지금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께서 카카오톡을 종료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패턴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것을 위해서 뭐 포토샵이나 다른 데서 했었어야 되지만, 여기서 바로 모바일 앱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패턴이 완성이 됐으면
어느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패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패턴 이름을 1, 2, 3, 4, 5로 해볼게요. 그냥 저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바일 폰에서 만든 패턴이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 패턴이 이제 제 포토샵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싱크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연동되는 것들은 이제 다들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 포토샵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바꾸겠습니다. 저쪽에서 공유 중지를 해주시고요. 제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제 화면이 뜰 텐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패턴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1, 2, 3, 4, 5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잖아요. 그 패턴이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모바일에서 만든 패턴을 바로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요 눈 밑에 부분에다가 패턴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요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패스를 미리 따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 영역으로 바꾸고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곧 보실 것처럼 제 거에서는 이미 적용이 됐어요.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로 패턴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큰 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패턴을 만드는 작업들도 이제는 이런 모바일 앱, 어도비 캡처를 통해 가지고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라이브러리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또는 다른 어도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잘 들리시죠? 제가 안 들려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리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요. 서체 작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서체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길에 있는 간판을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느낌의 서체를 가지고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대개 하시는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타입 툴을 선택하고 위에다가 타이핑을 하시죠. 피제리아, 제리아.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색상 적당히 지정하고 크기도 약간 키운 다음에 줄였죠, 제가. 다시 키워볼게요.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커서를 놓고 하나씩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서체가 나올 때까지 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서체 메뉴를 열어서 요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서체 메뉴를 열면 그 서체 미리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서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체에 해당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해당하는 서체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지우고요. 이 서체를 지울게요. 어차피 필요 없는 레이어니까 이 서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임 메뉴로 가시면 돼요. 타임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매치 폰트라는 게 있어요. 매치 폰트라는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영역을 지정하는데 간판 있는 부분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포토샵이 알아서
이 서체랑 비슷한 느낌의 서체를 찾아주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면 일단 두 개가 먼저 나왔는데 세 개 나왔죠? 세 개가 나왔을까요? 두 개, 예, 두 개 나왔는데 저 두 개는 여러분들 또는 지금 제 시스템 또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서체를 뜻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서체를 설치되어 있는 서체 중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TK라는 아이콘과 함께 여러 가지 서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쓰시는 분들이 다 활용하실 수 있는 타입킷 서체들 중에서 비슷한 서체들을 모아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서체보다 더 비슷한 게 있으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체 지금 여기 있는 이 서체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구름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타입킷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체를 쓸 수가 있고요.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는 그 서체는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서체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일일이 다 텍스트 써놓고 내려가서 하나씩 검토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포토샵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 메뉴는 어디 있었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입에서 매치 폰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안에 서체 영역이 어디 부분인지를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포토샵이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작업하시는데도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네. 그 다음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중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패턴하고 폰트 쪽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요번에는 라이트룸을 좀 먼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라이트룸 부분 어차피 오늘 주제가 포토샵하고 라이트룸인데 요 빙산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라이트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룸이 재밌는 기능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라이트룸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트룸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요 상단에 보시면 이름 있는 부분에 모바일과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곧 있으면 뜰 텐데 제가 이미 눌렀거든요.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예, 지금 떴네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룸 모바일과 동기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전체 사진을 동기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컬렉션을 만들어 놨다면 그 컬렉션을 가지고 동기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컬렉션들인데 저 동기화가 켜져 있다면 여기에 조그만 아이콘들,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양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두 개의 컬렉션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이 두 개의 컬렉션만 모바일로 동기화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모바일로 동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사진들도 PC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라이트룸이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아이디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바일 라이트룸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 사진들을 보고 리뷰하고 리터칭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별점을 주거나 그런 식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웹에서도 돼요.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동기화를 시켜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라이트룸을 쓰실 수가 있어요. 어디 뭐 PC방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데서 작업을 하는데 라이트룸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컬렉션을 동기화 시켜 놓으시면 그것을 웹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배고프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먹을 거 사진만 잔뜩 모아놓은 컬렉션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 라이트룸에 있는 컬렉션 중에 하나를 동기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사진들이 보일 텐데 언제 찍었는지 다 보이고요. 그래서 사진 13장 어도비 스파크라고 되어 있는 요 지금
컬렉션을 보고 계신 건데 지금은 다 웹브라우저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 뒤에 있는 라이트룸에서 어도비 스파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어도비 스파크라는 컬렉션을 선택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13장의 사진이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예,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13장의 사진이 웹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모바일에서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웹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느 사진이 제일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이 좋겠군요. 쉑쉑버거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수제버거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편집해야 된다. 지금 웹브라우저거든요. 그러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라는 아이콘 그 버튼이 있어서 웬만한 단순한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조정 부분이 있어서 히스토그램도 나오고 노출값, 보정 같은 경우도 대비, 그 다음에 강조, 뭐 음영, 선명도, 생동감, 채도, 점점 맛이 없어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라이트룸이 없어도 이 안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저장 및 종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싱크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정한 값이 나중에 라이트룸으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기화가 아직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데 이제 됐고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곧 바뀔 거예요. 사진이 딱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아직인가요? 네. 밝아졌죠, 지금. 지금 대부분의 참석하신 분들 화면에서도 밝아졌을 텐데 이런 식으로 웹에서도 수정한 것이 바로 데스크탑에서도 동기화 되고 이 작업을 모바일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다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로우 파일을 그대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원본 해상도, 원본 퀄리티 그대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아이패드 같은 큰 태블릿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 1, 2년 전쯤에 포토샵에서 그 안개나 구름 낀 것을 보정하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이 이제 라이트룸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뭐 별로 구름이 없잖아요. 화창한 날씨 같은 건데 아직 안 떴군요, 또. 제 화면만 보고 하면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안 맞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알아서 맞출게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디벨롭 메뉴로 가면 여기에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뭐 화이트 밸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브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 바로 위에 디헤이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헤이즈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 사진을 마치 구름이나 안개가 낀 것처럼 더 뿌옇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더 선명하게 더 화창한 날씨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이제는 라이트룸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디헤이즈는 뭐 기존의 작업에 비해서 어떤 게 다르냐? 이거는 저희가 포토샵 그래서 이 기능이 나왔을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개 이 작업을 하시려면은 뭐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만지셔야 돼요. 뭐 레벨도 만져야 되고 커브 값도 만져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DH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슬라이드 하나로 조작하게끔 해줄 뿐만 아니라 뭐 채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디헤이즈를 포토샵에서 뿐만 아니라 라이트룸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파노라마.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 거거든요.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에 있는 5개의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5개의 사진을 그냥 Shift 클릭해가지고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포토 머지. 포토 머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포토 머지라는 메뉴 중에 파노라마라고 있거든요. 파노라마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기존하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라이트룸이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제 노트북은 열심히 펜이 돌고 있어요. 지금 뜨뜻하게. 그래서 좀 있으면 끝날 겁니다.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예, 다 됐네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만들면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그 왜곡 없이 만드느라고 포토샵이 알아서, 아니 라이트룸이 알아서 사진을 합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하얀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그 하얀 부분이 없는 부분을 잘라서 크로핑 해가지고 많이들 쓰시게 되는데 좀 재미있는 옵션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바운더리 워프라는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이 바운더리 워프라는 기능은 뭐냐면 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천천히. 이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 사진이 점점 저 흰 여백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것을 뭐 컨텐트 어웨어 필 같은 경우로 채우셔도 되지만 라이트룸은 좀 독특하게 해요. 그래서 있는 사진을 쫙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는 흰 여백이 많았던 사진이지만 이제는 바운더리 워프를 써가지고 하나로 늘린 이러한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라 라고 누르게 되면 이제 라이트룸이 열심히 CPU를 돌려가면서 합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노라마 사진도 이제는 자르시지 말고 라이트룸으로 불러와가지고 바운더리 워프라는 기능을 써서 그것을 하나로 합치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 기능? 그럼 이제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좀 전에 그거 보셨잖아요. 바운더리 워프. 포토샵은 또 다른 재주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딱 찍었는데 약간 삐딱하죠? 삐딱해서 돌릴 거거든요? 돌릴 건데 여러분들 자르기 툴로 돌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돌릴 텐데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돌리게 되면 자르기 툴이 알아서 이렇게 잘라라라고 이미지가 없는 부분을 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하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 툴로 돌리고 자르시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 저 밖의 영역에 있는 이미지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넣은 게 어떤 거냐면 이 자르기 툴에서 이 위에 보시면 컨텐츠 어웨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일부러 이 기능을 끄고 했는데 이번에 이 기능을 켜고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자르기 툴을 선택하고 돌려요. 아까는 이미지가 없는 부분은 포토샵이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없는 부분 하얀 영역까지도 이제는 자르기 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자르면 저 부분은 투명 레이어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빠져요. 왜냐하면 컨텐츠 어웨어라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포토샵이 그려요. 제 건 다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언두를 눌렀거든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르기 툴로 자르실 때도 없는 영역, 뭐 하늘이나 구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한번 돌려볼게요. 삐딱하잖아요. 반대로 돌리고 있군요. 예. 혈주로를 기준으로 똑바르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려고 보면 잘 보시면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무늬 옆에 무늬들 중에 가로로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네, 원래는 다른 때 데모할 땐 여기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요 라인까지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이나 그런 부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르기로 자르실 거잖아요. 돌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똑바르게 하기라는 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 커서가 여기에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어느 부분이 수평인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라인이 수평이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각도가 몇 도인지가 나와요. 마이너스 3.2도라고 나오죠. 손을 딱 대면 그게 0도가 되게끔 돌려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눈대중으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주워다 붙이신 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러실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실 수가 있어요. 돌리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얘도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면 이걸 이제 지금 아직 사진이 안 떴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 사진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인스타가 요즘에는 가로 세로 1대1이 아니어도 되는데 예전에 1대1만 올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빙하를 가운데다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또 아까 그분처럼 열심히 따다 붙였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컨텐츠 어웨어라는 옵션 때문에 체크박스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다랑 구름은 자기가 알아서 만들죠. 다 됐어요, 제 화면에서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곧 있으면 될 겁니다. 이거는 주변 픽셀을 인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단순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떴네요. 예. 이런 식으로 구름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것을 정방향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줄여서 자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늘려서 자르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는 컨텐츠 어웨어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CC 쓰면서도 모르시고 계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전 이거 끝나고 퇴근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퇴근 바로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는 또 새로워진 기능 중 하나.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 눕기를 따보겠습니다. 어? 저만 퇴근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란. 이제 선택 툴 중에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추가된 지 좀 됐잖아요. 이 툴로 이제 이 여자분을 선택을 할 건데, 이 머리카락이 아주 끝장이죠. 예, 이거는 뭐 펜툴로 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또 저는 대충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포토샵이 저를 일찍 집에 보내줄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보이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이 다 됐죠. 위에 보시면 Select and Mask라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휴가인데 보고 계신 분은 복장이 궁금합니다. 네, Select and Mask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바로 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기 위해서 투명한 레이어에서 보이게끔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대충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 녹색 키를 빼기 위한 배경을 깔아놓은 부분에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 Refine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어요. Refine 엣지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얘를 칠하시면 돼요. 쭉쭉쭉 쭉쭉쭉쭉 녹색 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도 필요 없는 녹색이 들어있네요. 빼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엣지 디텍션, 엣지 경계를 인식하는 이 반경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보면 녹색기가 이 머리카락 전체에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때는 요 밑에 보시면 Decontaminated Color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딸까닥 눌러주시면 녹색이 더 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레이어로 뜯어낼 것인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다큐멘트에 붙일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여기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눕기를 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또 이 여자분 다리가 어디 갔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아직 여러분 거에는 안 떴네요.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바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리 부분을 한쪽 다리를 선택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디테일하게 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진짜 대충 브러쉬로 칠했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정밀한 선택이 필요하시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말은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셀렉트 앤 마스크라는 요 위에 있는 요 메뉴, 지금 커서가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Refine Edge라는 브러쉬를 써가지고 세밀한 부분을 따시면 돼요. 사실상 몸통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남았네요. Face Aware Liquify라고 해서 저희는 FAL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이 친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짠. 사진을 두 개 열어놓은 이유는 비교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리퀴파이라는 기능 아시죠? 리퀴파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왜곡시킬 때 쓰기도 하는데 그 왜곡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그래서 뭐 이미지를 약간 비틀어서 좀 더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쓰지만 이 리퀴파이를 많이 쓰시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모델 사진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다리를 가늘게, 얼굴을 갸름하게,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시는데, 그 기능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오른쪽에 사진을 수정할 건데, 필터 메뉴에 그냥 리퀴파이를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리퀴파이. 리퀴파이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포토샵이 얼굴을 인식을 해요.
얼굴을 인식을 해서 지금 얼굴 양 옆에 하얀 선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얼굴이다라고 포토샵이 자기가 인식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인식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이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사람 얼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인식한 거거든요. 하나만 인식한 건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 얼굴이 여러 개 있는 사진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얼굴들을 대부분 다 인식을 해요. 단체 사진에서 눈, 코, 입과 얼굴 형태가 보이면 그걸 다 얼굴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 1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 주위로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숨어있던 커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 수술을 할 수가 있죠. 눈을 좀 앞트임도 좀 하고요. 눈꼬리를 좀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코는 좀 넓은 것 같으니까 갸름하게. 그 다음에 코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길게? 짧게? 짧은 게 낫겠죠? 그다음에 입 같은 경우도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중 부분 또는 입을 크게, 아랫입술은 도톰하게, 그 다음에 더 웃고 있게 만들 수도 있죠. 양 옆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턱이 너무 길죠? 턱을 짧게. 아, 그 대신 목이 늘어나네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턱을 줄이고 있는데 좀 딜레이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양악수술도 좀 해주고요. 더 줄였고, 이마는 뭐 훤칠한 것도 나쁘진 않네요. 더 훤칠하게.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다 얼굴에 있는 요소를 인식해서 마우스로 조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런 앱들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이 리퀴파이,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이 이미지들을 다 네모나게 쪼개요. 메쉬 형태로 쪼갠 다음에 그 메쉬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끊어지지 않게끔까지만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손실을 가장 최소화하는 형태로 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곧 메쉬가 켜질 텐데 제가 눌렀거든요. 메쉬가 켜질 텐데, 예, 켜졌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지를 변형한 부분에 있는 메쉬들만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메쉬들도 조금씩 같이 변화가 된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그물처럼 옆에 있는 메쉬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 있는 픽셀들만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브러쉬로 작업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것들까지도 같이 끌어오게끔, 이거는 저희만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퀴파이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미지의 손실이 최소화되게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으로 순정만화, 진짜 순정만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다른 부분은 메쉬로 쪼개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손실도 가장 최소화하게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도비 스탑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프리미엄 컬렉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고품질의 또 보다 더 미려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마스터피스 시간 나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패턴 만드는 거 있었죠. 어도비 캡처 앱을 가지고 패턴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포토샵에서도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매치 폰트 했었죠. 매치 폰트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그 사용된 서체와 비슷한 느낌의 서체를 찾고 싶을 때 매치 폰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룸 웹에서 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룸도 웹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만들고 나서 그것을 지금 여기 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프거든요. 여기 오타가 나 있었네요. 파노라마 워프. 그래서 파노라마 바운더리 워프를 써가지고 이제는 그 파노라마 사진도 네모나게 만드실 수가 있는 점. 그 다음에 눕기, 셀렉트 앤 마스크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그 새로 추가된 향상된 기능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보다 세밀하게 눕기를 따실 수 있는 점. 지금 옆에 보이는 얼굴 인식 변형, 페이스 어웨어 리키파이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어웨어 크롭, 내용 인식 자르기 툴. 이런 부분들이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들 CC 사용하시면서 이런 기능들 새롭게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빨리 퇴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